만들어서 원론적인 어떤 대응을 좀 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준희 기자인데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 그 고용 승계를 해달라고 하는 그 분들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이 분야별로 지금 보면은 뭐 토목도 있을 거고 환경도 있을 거고 전기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분들 각각의 몇 분들씩을 고용 승계 해달라고 하는지 그것 좀 알고 계시면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6월 8일 협상할 때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 관리 영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계, 전기 이런 시설, 뭐 이렇게 토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초부터 저희가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이라 그 부분까지 같이 요구하는 걸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그 미화 14명은 제가 좀 그 고용 계속적인 어떤 용역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영선 우리가 좀 제일 큰 문제로 저기 논란 지점이 되는 부분들은 쟁점되는 부분은 이제 영선 업무 담당자 11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11명에 대해서만 직접 이 사안에 좀 해당된다고 보고 6개월 연장 이런 부분을 지금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나머지 토목이나 어떤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전문 인력을 제가 좀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체계에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저희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저 뉴스피치 김희연신 기자인데요. 지금 시설 유지 보수 관련해가지고 호수공원 쪽 9명이랑 중앙공원 쪽 9명 지금 현재 고용승계 부분의 노동자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그때 합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냥 승계다 하고 얘기했었고 새로운 채용이 있겠다 하는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12월 1일 날인데 해고 통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중간에 이제 간간히 이제 우리 저 실무 협의나마 했을 걸로 좀 보여지긴 하는데 제가 해고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계속적인 용역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확한 그 맥락을 좀 제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공원관리사무소는 이제 공무원들이 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이제 관리를 간접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그렇게 또 그 제가 시설관리공단인데 또 용역을 줘서 또 하게 되면은 이게 중복 채용이 되는 거고 이게 대상이 비효율적인 영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고려할 때부터 좀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사실 그 6월 8일 협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미화 정도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맥락을 보면 문건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영선 업무 담당자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계속적인 어떤 요구가 좀 현재 실무 협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11명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고민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업무도 사실은 제가 용역을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 업무 종사자고 해서 이게 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6개월 안을 좀 만들어서 용역을 제가 불가피하게 6개월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좀 방침을 남대로 정해서 좀 컨택을 했고 그중에 이제 중앙공원 이 영선 업무 종사자들은 이제 5명에다가 1명이 이제 중간에 퇴사하고 4명인데 4명은 그 6개월 그 용역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를 좀 받았고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쪽 의사에 그 수용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6월에 분명히 노동자분들께서는 그때 용역 때 용역으로 이어간다고 이해하시고 그때 협의가 그렇게 되진 않죠. 왜냐하면 그때도 당시 분명히 얘기했던 게 관리 방식이 바뀌는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저희가 이게 좀 그 우선 채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그 계속 고용 승계한다는 그런 그 전제에서 얘기한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럼 회의록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좀 공원관리사무소가 좀 작성한 회의록이 있는데. 네, 그럼 회의록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공원관리소 쪽에서는 자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협의가 혹시 됐나요? 작성된 자료 혹시 6월 8일 자료.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요. 앞에 담당자들이 말씀하신 한번 데이터 100% 수 있으면 100%로 하십시다. 그건 뭐 크게 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기 문제될 것 같지가 않은 게 아니라 언론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런 표현을 좀 제가 예예 제가 좀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좀 같습니다. 저도 네, 저도 한 말씀. 내외일부 김주환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내외일부 김주환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 미화 14명에 대해서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서 이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 나머지 분들은 보호 지침에 따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설명은 아까 계속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저희 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닌 영역, 저희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는 영역은 미화 부분은 제가 청소 부분들은 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제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고 저희 직원들과 업무형이 겹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복 채용, 그 과잉 채용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계속 용역을 주기 어렵다. 이게 좀 어떤 이 사업체 인수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해서 좀 그 원론적인 대응만 해서는 좀 더 곤란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영선 업무 종사자들의 어떤 전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좀 주겠다 이렇게 방침 제가 세운 겁니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디티뉴스 24 이희택 기자인데요. 예. 어쨌든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일단 14일 한번 자료가 나왔던 걸 동일한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사실 더 나아간 자료를 오늘 가지고 오셨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은 어느 정도 용역 근로자가 고용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지금 이제 구조 설명하셨지만 예. 어떤 노동자 몇 분 정도가 합의를 뭐 하셨고 유보 입장을 했고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자료 요청이 됐었지만은 회의록에 대한 부분도 이게 쟁점 사항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충 자료로 같이 가져왔어야지 맞는데 동일한 자료로 가져와서 구두로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질문들이 반복이 되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기자 브리핑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 이게 사실 근데 어쨌든 세종시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공단이 그냥 책임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쓸어담는 느낌으로 좀 들려요. 시설가업설 그 애초에 시라든가 시의회에서 예산은 왜 삭감됐고 그 삭감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것이 없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이 지금 다 그걸 떠안고 지금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자꾸 막혀 있고 뭔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역에서 좋은 정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충 자료를 일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어느 정도가 고용이 됐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고 그 회의록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노동자분들은 보호 지침으로 해서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받아들였는지 그런 오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설명들에 대한 보충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시청원에서 그 사전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 과정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예측 가능한 문제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꼴타임즈 최윤가 기자인데요. 이 사실 그 근로 고용이라는 게 여기 뒤에 분들 그 푯말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가족, 식솔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고요.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일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어떤 그 업무의 중복성 요것만 자꾸 내세우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 기자처럼 이게 진짜 전후 그 맥락 그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전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뭐 진짜 뭐 기자들이 지금 막 이것저것 궁금하기도 하니까 뭘 질문할지 모르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면은 사실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 이게 완전히 이거 오리무중 상태 하니까 굉장히 그 혼돈인데 결국은 이게 기계, 전기, 토목 중복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런 공단에서 맡기로 된 게 뭐 하루 이틀 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존 인력과 새로운 그 인력 중복성이 얼마나 되면 또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정말 그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살려서 할 수 없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해야지 이게 진짜 뭐 공단에서 맡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출마를 다 잘라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번 지금 추세도 맞지 않고요. 예. 그 노동 어떤 이런 게 그 가치나 이런 거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막막하네요. 그 유택 기자님이 아까 말씀한 부분들 제가 뭐 좀 그 변경된 사항 이런 부분 잘 정리해서 오늘 제공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브리핑 이런 부분에 제가 준비에 좀 미흡한 게 있다는 부분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좀 저도 좀 설레가 좀 사실 있습니다. 전입 폐수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에 위탁을 주다가 저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제가 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했는데 당시에도 그 용역 부분들을 저희가 승계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인력으로 좀 관리했던 사례가 있고 호수공원이 저희가 좀 수질보건센터가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질보건센터 이 부분은 7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7월부터 계속 고용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6개월 안을 좀 만들었던 건데 약간 우리 내부에 이제 인력 채용 과정이 조금 쉽게 확보가 안 돼서 6개월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질보건센터는 이제 외부 용역을 계속 줘서 현재 수행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직원이 7명이 투입이 돼서 저희가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용역으로 좀 처리하고 용역으로 좀 수행하고 있는 총 인력이 호수공원, 중앙공원이 한 36명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이 사업 단장까지 포함해서 관련 인력은 19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19명에다가 이제 저기 미화 부분들이 14명 플러스 하면은 33명 정도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이제 여기에 놓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인력 채용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 전환 배치하고 해서 여기에 그 기존 인력들을 그냥 그대로 다 수용을 해서 대략 한 22명 정도 될 것 같은데 22명을 다 수용을 해서 채용을 하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조직이 대단히 좀 문제가 생기는 조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단히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기 어려워서 초기에 그런 방향을 좀 분명히 좀 정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 설명을 저희가 사실은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사실 한 건데 내부적으로 갖고 좀 대외로 좀 설명할 때 좀 했던 건데 제가 컨택 부분을 제가 이쪽에 한 차장급 정도가 좀 대응해서 회의도 참석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실무자가 저희가 이제 사실 7월 4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벌어졌던 상황을 제가 좀 쭉 팔로우를 좀 더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중간에 좀 공원관리사무소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중간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조기에 이슈화하고 논의 과정을 통해서 좀 뭐 미리 예고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좀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좀 6개월 절충 안으로 이런 용역 부분들을 좀 추가로 영선 업무에 한해서 좀 제가 수행하는 걸로 좀 결정을 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더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경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지금 기존 운영 방식에서 시설공단이 이 사업을 가져갔을 때 예산 절감이 되나요? 세종 시민 입장에서 볼 때? 예상 절감이요? 예. 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분석을 더 해봐야겠지만은 좀 더 인력 운영 부분들이 더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주셔야 되고요. 지금 중복됐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고용승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분들에 대한 그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작용했을 건데 전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방식 차이 때문에 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시설관리 전문 그 기관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이 부분을 용역을 기존의 공원관리사무소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좀 이걸 인수를 안 받든가 해야지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 부분은. 하여간 이 사업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걸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다른 사업 제가 좀 다른 어떤 업무 인수 임기할 때도 이런 선례들이 좀 쭉 있어 왔습니다.
저기 세종파령의 박은주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조소연 이사장님, 저희가 이사장님을 이해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얼마나 뭐 기자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자입니다. 예. 자꾸 그렇게 저희한테 이해해라, 막무가내로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면 저희 기자로서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이 상황이 아까 앞서서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22명이요. 22명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분들을 승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논의가 됐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최대열 기자님 질문대로요. 얼마나 비용 절감이 됩니까? 된다고 하셨죠? 그랬으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절감이 됐다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앉아서 들려주시는 대로 쓰는 이해하려고 앉아있는 기자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장을 인수받았을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좀 약간 뭐 이해해달라고 계속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약간 저희가 어쨌든 직접 관리하려고 이게 큰 방향 틀에서 좀 정해놓고 갔던 거고, 초기부터 미화 업무 외에는 크게 고용 승계하기 어렵다는 부분들 저희가 실무자가 분명히 입장을 좀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 회의록 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좀 제시를 했던 거고, 그 특히 좀 전문 직종인 기계나 이런 부분, 관리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를 했던 거고, 이런 단순 업무 중심으로 우리가 고용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실무적인 의견을 좀 개진했던 겁니다. 네, 저희 SK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업무고, 그 사이에 다른 쪽으로 전직을 유도하는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6개월 이후 부분까지는 제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저희가 보니까 기계, 시설 이런 쪽의 인력이 관리까지 포함해서 한 7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청원 경찰 뭐 이렇게 순찰하는 분들이 한 4명이 됩니다. 합쳐서 11명이죠. 11명에다가 영선 업무 쪽 당사자가 11명, 해서 22명. 이게 이쪽 추가적인 고용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14명 미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지속적인 용역을 좀 처리를 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순찰이라든가 아까 일반 기계 이런 전문적인 직종 7명에서 11명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고, 기본적으로 6개월 연장안도 6개월 연장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영선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1명인데 한 명은 중간에 퇴직하는 관계 때문에 현재는 10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드리면 좋을 것 예, 같고요. 이사장님 구두를 말씀하시다 보면 기자들이 다 수치가 다르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월 8일 날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서 노동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고용 승계라고 본인들은 받아들였던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했던 부분의 회의록 부분 자료에 대한 공개를 일단 1차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의당에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2024년 예산안 66억 원에서 46억 원으로 20억 원이 대폭 삭감하게 된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동안 없었고,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고, 그 삭감으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거는 이제 공단이 아니라 시에서 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정 설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이사장님이 지금 반복돼서 말씀하시는 영선 업무 담당자, 중앙공업 호수공원 전체 용역 근로자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고용 승계가 되는 청소 근로자는 고용 승계가 일부 된다고 또 자료에 돼 있었고, 전부 됩니다. 전부. 네, 전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표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아까 또 사례로 말씀하셨던 공단에서 전입 폐수에 대한 부분하고 수질보건센터에서 용역금을 승계하지 않았거나 또는 6개월 추가 고용한 사례, 그 사례에 대한 부연 설명,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하나 주셔야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지역사회에서도 시에서도 좀 여러 가지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거나 다시 뭔가 해결책을 찾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부연적인 자료를 그렇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자 브리핑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좀 미숙한 게 있는데 그 부분 다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사장님 하고 제가 좀 자료로 돼 있지는 않지만은 좀 아까 우리 협상 진행했던 부분들, 협의 진행했던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